잃어버린 데이를 옹호한대요. 왜 잃어버린 데이에 대해서 구구절절 왜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옹호를 할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란 무엇일까? 자, 데이, cause. 데이는 명분, 이상, 목적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데이 명분, 목적을 가진 것이 이제 데이인 거죠. 소위가 아니라 데이입니다. 이 데이의 어원은 카우사라고 해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이유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카우사 하면서 이제 개인의 의도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행위를 하죠. 근데 이게 점점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행동에 명분을 주는 추구하는 목표, 어떤 운동, 그래서 더 나아가서 혁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가 개인의 어떤 이유에서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서 행동하고 운동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데이입니다. 자, 각자의 데이를 떠올려 보세요. 개인의 데이와 사회적인 데이를 이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데이가 혁명적인 사건의 위대한 실패를 맞이하게 된 게 잃어버린 데이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혁명들 우리 역사 공부 많이 하다 보면 혁명적 사건을 막 외웠잖아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시험 보려면 외워야 되는데 그런 외우는 식의 혁명을 우리가 들춰보는 거예요. 이게 왜 역사 가운데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파리 코뮌은 이제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대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패배한 자금이라든지 그런 실패의 요인을 다 시민들에게 강화 조약을 맺어서 시민들이 다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다가 못 해먹겠네 이거 못 살겠네 해가지고 이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이제 노동자 계급이 자치의 정부를 만들어요. 원래는 왕정이라든지 이권 개입이 있는 어떤 국회의원, 왕정, 교황 이런 자들이 정부를 수립했는데 최초로 노동자가 일어나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했을까? 정말 땀 흘려서 일으킨 혁명인데 72일 동안 유지됐다고 해요. 72일 이후에는 3만 명이 처형됐어요. 이 정책을 만들고자 했었던 자들의 피가 이제 서려지게 되는 거죠. 자, 중국 문화혁명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 내로는 문화를 개방하자라는 취지로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홍위병 알죠? 빨간 색깔 홍위병 들고 다니면 자기 부모도 쳐도 되고 자기 친구도 쳐도 되는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만료를 맞이한 거죠. 이 중국 문화혁명은 10년의 재앙이라는 오명을 받아요. 10년 동안 재앙이었었다.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이 몰살되는 이런 피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이데거 알죠? 세계의 존재와 시간. 우리에게 많은 고찰을 해주고 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나치에 가담을 한 거죠. 나치라 하면 유대인 대학살과 그때 독일민이 유대민을 다 몰살했던 그 나치에 가담했다라는 거. 이게 왜 이랬을까? 하이데거가 자신의 어떤 지식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나치에 가담해야 자신의 철학적 개진을 수월하게 하겠어라는 그 관념 하나로 이제 실천을 했었죠. 근데 하이데거의 철학적인 인생에 굉장히 큰 오점이 있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 오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처음에는 대의였으나 개인의 어떤 목적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아니면 나의 계급을 위해 참 대의의 명분이 있어가지고 시도했는데 이게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역사를 치부하고 생각하지 마. 그때만 3만 명이 죽었대. 200만 명이 죽었대. 이래가지고 뭔가 역사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지적은 거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잘못된 방향의 올바른 발걸음이었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우리들도 부지불식간에 방향은 잘못됐는데 너무 진중하게 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 한 권 읽은 사람 이제 설득하기 쉽지 않은 게 책 한 권 읽은 방향의 올바른 제스처로 뭔가 이제 성형하게 되면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방향이 옳은 발걸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땐 그랬지. 이거 로스텔지어라 해요. 과거의 향수에 취해서 우리가 한땐 잘 지냈어. 이런 향수에 젖어 있는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너무 매끄럽게 적응하는 거. 이전에 뭔가 공산주의가 실패했으니까 민주주의가 나타났어.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민주주의 오케이만 하는 거
주의해야 돼. 민주주의가 확실히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거 맞아? 라고 지적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해방의 잠재성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지를 이런 잃어버린 데이들을 통해서 실패한 어떤 맹점을 파악해서 우리의 또 앞으로의 개진함을 이제 살펴보자 라는 취지로 잃어버린 데이를 옹호함을 썼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제출된 자유민주주의적 그거 대안 맞아? 자본주의를 훨씬 더 성용하게 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판을 깐 거 아니야? 원래 정치 밑에는 경제가 돌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제를 돌기 위해 정치가 뭔가 이제 판을 깐 거 아니냐라고 지적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라이프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용하고 이제 왕왕된다 해서 그게 완벽한 체제냐라고 이제 지적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잃어버린 데이를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 지적의 사유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명령어인 초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우리의 진정한 능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포퓰리즘. 우리도 조별에서 우리 고등학생들도 알고 초등학생도 알고 이제 중학생도 알고 다 포퓰리즘을 꽤나 알고 있더라고요. 포퓰리즘은 포퓰러스, 인민 대중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감정 욕망을 자극시켰어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부회장 출신인데 그때 포퓰리즘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했어요. 좋은 것도 많았는데 내가 축제 때 가수를 섭외하겠다. 그 포퓰리즘을 냈더니 당선됐어요. 당선돼가지고, 네, 대학 갈 때 편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대중들이 지금, 대학교 가는 입시에 쩌들어 있는데, 얘네들 축제 기가 막히게 놀게 해주면 나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런, 대중이 원하는 정책에만 무분별하게, 사실 가수는 섭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수를 했죠. 제가 가수를 해서 춤도 추고 했어요. 그래서 못지않게 그들을 만족시켜서 매질을 당하지 않았지만 가수를 섭외한다는 건 대학교에서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포퓰리즘을 했다는 거, 이런 정치 형태라고 하는 거죠.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포퓰리즘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울리는, 내가 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표를 줄 것 같은 걸 한번 골라보세요. 자, 실업급여가 지금 3개월 나오죠. 이거를 내가 1년 줄게. 그리고 취업을 하든 인턴을 하든 1년만 버텨. 그럼 내가 1,000만 원 줄게. 라고 하는 정책. 지금 눈이 돌아갔어요. 지금 송 선생 눈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학교폭력 가해자 대학 취업 불합격 내가 시켜주겠다. 완전 불합격 만들겠다. 그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세금 내가 낮춰줄게. 너희들이 투자한 거도 머리 쓴 건데 세금 낮아서 안 주지. 우리가 세금 다 감면해줄게. 상속세 완화,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개편해서 전체적인 세금을 내는 걸 줄여줄게 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을 빡빡 지급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1년만 버티세요. 아니면 3개월만 유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에서 돈 1,000만 원 드릴게요. 자, 어떤 포퓰리즘에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까요? 자, 우리 송 선생 얘기해봐요. 네? 어디요? 1번? 1번, 나 진짜 1년 목숨 걸 때니 1,000만 원 달라. 나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거 미치겠다. 가져가. 네, 우리 김민지 선생님은 어떠세요? 세금 많이 내나봐. 돈 많이 버나보다. 세금 많이 내나본데? 저분 월급 한번 찾아봐야겠다. 자, 우리 이상희 선생님은 어디? 4번이요. 네. 야, 자영업자 3개월 돈 1,000만 원 드립니다. 뽑아주세요. 우리 아버님 어떠세요? 아버님. 1번이요? 오, 취업 단계신가요? 사장님을 알고 계시는데. 저와의 관계는 없지만 네. 1번이 제일 나아요. 역시 좀 합리적이지. 역시 남자들 삶 달라요. 여자들은 일단 돈 1,000만 원 준대. 남편 3개월만 버텨. 그냥 치킨집 아무나 열어. 3개월만 버텨. 이래 될 텐데, 그중에 네, 좋아요. 저도 저런 이게 있으면 유예기간도 길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근데 이런 포퓰리즘에 우리가 막 현혹되는 순간 정치 당량 밑에는 뭐가 돌아가는지 지적이 고발을 합니다. 자, 포퓰리즘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저 자본주의가 입각한 어떤 제도의 프레임을 탈정치하는 어두운 분신으로서 포퓰리즘이 짜잔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보충물을 해. 우리 가진 거 없고요. 어떻게 식살나게 해도 제가 빌 게이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마음껏 써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직업, 이런 대리 보충적으로 보충제를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포퓰리스트들이 여러 가지 그냥 왕왕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허경영 같은 스타일들 있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건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단 그런 사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현실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라도 쫓고 싶은 대한민국의 실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적합한 정치적 요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신비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의 장은요, 텅 비어 있어요. 이권 개입이 있으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 정치. 이게 이제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의자에 계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정치가 돌죠. 어제는 아빠 편, 오늘은 엄마 편, 어제는 아들 편, 오늘은 딸 편. 이것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의미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권 개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텅 비어 있고 이리저리 떠도는 기표들, 언어들, 슬로건들 이런 거죠. 해소 불가능한 긴장 속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에 의해서 우리가 줬다 뺐다 하는 거지 그 오래된 역사로 인해서 뭔가 선택했어. 이런 거 있지 않다는 거죠. 일련의 등가물로서 꿰어져서 인민들을 보편적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요. 되게 어렵죠. 이런 포퓰리즘을 성형하게 해서 일반 인민들을 정치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게 돼요. 사실은 인민들의 yes or no 하고 있지만 이미 포퓰리즘 자체가 yes냐 no냐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물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물갈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왜냐? 대중들은 물신에 빠져있는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신이 뭐냐면 물신이 왜 자꾸 구현되냐면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거, 내가 원래 얘기하고 싶은 거 절대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물신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인정이 거절됐을 때 우리는 물신을 만들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석 달 만에 이제 죽은 아내가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이 사실을 가지고 한 남편이 우리 우리 와이프가 이제 죽었어. 그냥 그 외상적인 순간에 대해서 너무나 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얘가 사람이야 괴물이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남자가 햄스터 한 마리를 계속 만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햄스터는 그녀의 내 아내의 애완동물이었었어요. 애완동물이자 남편의 물신이에요. 아내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물신되어 있는 햄스터를 만지면서 그냥 그 여자가 죽었대라고 배제되고 물신화된 물건에 폭 빠져있게 되는 게 우리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물신화된 자신의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 어떤 양태의 모양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든다는 거죠. 포퓰리즘 같은 햄스터를 만져서 우리가 사실 기득권층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실정제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력한 나의 상황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햄스터 같은 포퓰리즘에 빠져서 어머 진짜 저런 세상에 오면 난 좀 숨 좀 쉴 것 같아. 절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햄스터가 죽자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우리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들에 대한 대리 보충물로서 물씬 포퓰리즘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은 고발합니다.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고 증상이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 지내다 보니까 문제 없는 가족이 없더라고요. 문제 없는 가족이 없는데 이 문제를 문제로 덮으면 그냥 문제가요. 근데 물씬이 된 이 증상을 가지고 이 수면 밑에 진짜 바라봐야 되는 우리 가족 체계에 어떤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언어와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 가족을 바라보게 되는 게 이제 정신 분석인 거죠. 자, 물신은 현실적 인식을 가로막는 게 아니야. 내가 온전히 대가를 치루어서 이루지 못하는 너를 못 보게 하는 게 이제 물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이제 철학에서는 충실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충실성을 잃게 되면은 다 이런 물신에 빠지고 증상을 만들게 돼요. 근데 내가 내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바라보고 절차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면 이 물신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구현해내는 주체를
주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지식을 받아들이게 하는 수단이 이제 물신이다라고 해요. 좌파라는 거. 우파는 뭔가 고정적이고 법칙적이고 뭔가 보수적인 어떤 그런 파. 좌파는 진보적이고 복지적이고 뭔가 개진하고 급진적이고 이런 성향의 파예요. 근데 그런 좌파들이 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계속 주창하게 되는 그 위에는 어떤 정치를 펼치냐? 민주주의. 자, 너희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주장하면서 저 밑에 왜 우리 자면서 버는 돈 벌고 싶죠? 나는 잠은 자는데 내 통장에 막 꽂히는 거. 요즘에는 그걸 넘어서 숨 쉴 때마다 들어오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동 시스템으로 돌리는 그런 물질의 어떤 순환을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걸 빌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막 몇십억, 셀 수도 없는 거에 수없이 많은 돈을 단 한 사람이 가졌다라는 것은 이 체계에 사실 맹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성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자유민주주의냐? 자본주의 판이 이미 깔려있고 더 이상 더 큰 뭔가 더 종합적인 리즘이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사유하지 않는 존재로 자본주의가 또 만들었어요. 그냥 떠나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지 마, 고민하지 마. 왜냐? 우리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저 민주주의가 필요해. 라고 지적은 계속 이야기해요. 이걸 유럽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계속 증명을 하게 돼요. 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탈근대성이라 해요. 근대, 현대 막 얘기 듣죠. 탈근대성 속에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어떤 최종 명령어가 있어. 자, 이제 스펀지 같은 거예요. 요거 프로그램 빠밤빰빠밤 해서 안에 있는 걸 맞춰야 되는데 이거 맞추시는 분 정말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절대 못 맞출 거예요. 절대 못 맞추는데. 자, 이걸 맞추시기 위해서 탈근대성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자, 근대성. 근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 진리고 거대 담론을 모더니즘이다. 우리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런 모더니즘 학풍이 있죠. 자,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이 모더니즘을 타라는 거예요. 야, 이제 정제된 거 말고 자유로운 거 있지. 막 표현도 자유롭게 하고, 언론에 자유가 있고, 다양한 사람을 이제 받아들여주고, 남녀 성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사고의 영역을 열고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잖아요. 자, 이 시대에 우리 최종 명령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합시다. 이렇게 외쳐. 여러분, 우리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명령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뭘까? 맞추신 분, 우리 김민 선생님 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상품 얘기하네. 다행이다. 와, 크게 한턱 쏜다는 거 제 마음의 크기를,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알았대? 야, 네, 이거 가리려고 모핑도 안 쓴 건데, 이거 보일까봐. 대박 참치. 어머, 이거.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역시 북클럽 3년이 뭐야. 북클럽 몇 년이면 이거 정도 안다. 자, 탈근대성이라는 이 근대, 모든 게 자유롭고, MZ시대고, 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을 때, 명령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걔네들이. 왜냐? 즐겨. 얘들아, 즐겨. 그만큼 일했지? 그만해. 가서 놀아. 이런 거. 이런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에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뒤에서 즐겨라라고 얘기하고 얼굴 표정 하나 없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자, 성적 쾌락, 사회적 성공, 자기 완성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잠재성을 실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즐기는 거야. 인생 즐기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외국 여행 한 번도 안 나가봤어? 즐겨 나가 즐겨. 그럼 마치 나 인생 못 즐기는 건가? 이렇게 좀 굳어지고 해외여행 안 가거나 뭔가 차가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뭔가 즐기는 인생이 아닌 것 같고 막 이게 경직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가 결정한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거에는 초자라는 게 법칙적으로 명령하는 명령어예요. 그 명령어는 특유한 명령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상하게 즐겨라라는 것에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죄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돈 1,000만 원 주고 나가 놀으라면 놀 수 있을까요? 과연 돈 1,000만 원 쓸 수 있을까?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써도 이렇게 해도 되나? 내 인생이 괜찮나? 뭔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초자란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초자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뭔가 우리 왜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
그 시대를 견디지 못하고 죽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생존자가 있잖아요. 근데 생존자들이 독특하게 어떤 죄책감에 빠진다고 해요. 마치 그 죽은 자들의 몫을 대신 사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한 건 나치였고, 거기서 잘못한 것은 대학살을 했던 그 행위자들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초자 자체가 실제를 은폐하는 가면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모 레비 같은 경우는 화학자예요. 아무 죄도 없이 끌려 들어가서 간신히 살아왔는데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수감 생활했을 때의 기록을 쓰거나 아니면 수감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수감자에서 나온 생존자로서 삶을 산 거예요. 이렇게 책을 막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우연한 어떤 사고 때문에 자택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거의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초자의 어떤 명령이 있다는 거죠. 딱 보면은 이런 게 유머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지, 웃긴 거지. 유머가 깔깔깔 무슨 그 만들기 시리즈 이런 게 유머가 아니라 인생의 주체는 너라며. 근데 그 주체대로 살지 못하는 명령어가 있잖아. 이게 유머지 않겠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머가 최고로 잔혹하고 모욕적인 걸 수 있어. 이런 얘기합니다. 아우슈비츠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 슈비츠 앞에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들어가면은 죽어서 나와요. 나오지도 못해. 죽어서 거기서 썩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게 노동이잖아? 그러니까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라고 이런 초자의 법칙을 넣어줘요. 얼마나 유머스럽습니까? 인간인데. 자, 강간범이 있어요. 강간범이 있는데 그 여자한테 섹스가 너한테 쾌락을 주니까 넌 즐겨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어의 역할들이 우리에게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머스럽다는 거죠. 자, 보면은 이 유머. 자, 10대 해야 될 거, 20대 해야 될 거, 30대, 50대, 70대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 주체라며. 내 발로 내가 걸어 다닌다며. 내가 그곳에 가서 누리는 것들, 내가 좋아서 누린다며. 근데 이게 유머스럽게 이미 기득권층이 정해져 있는 쾌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준하지 못하면 나는 못 사는 것 같은 거야. 살펴보면 나 20살 됐으니까 술 먹을 거야. 안 먹으면 나 뭐 안 즐기는 거다? 이런 거. 나 20살 됐는데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냥 술 먹고 음주운전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 즐기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거. 그걸 못하면 이제 즐기지 못한다 이거. 자, 국민 평수가 왜 24평이죠? 나는 6평에 살고 있는데 국민 평수가 왜 24평이고 34평인 거냐? 이거에 준하지 못하면 내가 30대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 같고 내가 그냥 세월을 허비한 것 같고 인생을 즐기지 못한 사람 되고. 자, 이제 아반떼 뭐 사회초년생의 차라고 해요. 초장부터 그랜저 끌어도 되지. 아반떼를 끌어야 내가 내 돈을 막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이제 사회 이데올로기 자본주의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세계 여행. 내가 50대 되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나 세계 여행을 보내주네. 그래야만이 뭔가 자식을 잘 키운 거냐? 이게 바로 이제 인생이 유머스럽다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냐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가만히, 결혼이네. 이걸 뺐네. 이 무의식 무엇인고. 자, 30대 중반이 되면 결혼을 이미 해가지고 애들이 있어야 된대. 그럼 난 너무 불행한 사람인 거야.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생 하나도 못 즐기고, 맨날 책 읽고, 맨날 공부하고, 맨날 시달리고. 뭐야, 이거 지금. 잘못됐다. 이거 더 유머스러운 거죠. 저 아직 결혼 못했어요. 이거 뭐 못했다고 얘기하잖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결혼 안 하고 이 지금 집중해야 될 거 하는 게 내 인생의 정수면 이게 내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인데 마치 정해져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0세 지겨워 죽겠어. 100세까지 왜 살아야 되며 그런 자기의 주체로 지금 묻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가랑비 옷 젖듯이 이렇게 사는 게 즐기는 거야 라고 명명된 초자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도 죄책감, 그렇게 안 살아도 죄책감.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대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빠지는 거죠. 자, 이런 예시를 듭니다. 자, 영화관에서 한 소녀가 백혈병으로 죽었대. 1900 몇십 몇 년까지 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아버님이 이거 실화구나. 백혈병, 어떡하지? 관객들이 진지하게 보기 시작하겠죠. 이거를 이제 스트라이가 이미 계획을 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내 영화를 진지하게 봐주게 만들려고 초자적 명령어를 넣은 거예요.
너네 이 아이가 죽었다는데 진지하게 안 봐? 너 문제 있어. 인성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술의 영역에서도 이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 꼭 이 슬픈 장면인데 너가 슬프지 않았어? 그럼 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웃긴 장면인데 웃지 않아? 넌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 왜 정해놓은 거야? 예술은 자기가 스스로 즐기고 느끼고 자기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고 마음의 어떤 정동을 느끼는 것이 예술인데 이렇게 느껴야만이 정답이야를 주장하게 되는 예술적 가치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자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교란시키는 이런 양태가 우리가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초자향락에 대한 정언명령 즐겨라 라고 하는 거. 야, 그 안에는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말하면서 쾌락보다 고통을 더 많이 야기하는 폭력적 치밀이 있는 거야. 쾌락이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가다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날라차게 다 겪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인생을 즐기는 거라고 이제 지적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것이 이제 주체라고 하는 거죠. 호명됐어. 자, 즐겨. 자, 30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호명된 거 있잖아요. 그걸 실패하는 게 주체라고 하는 거죠. 지적식의 표현이에요. 실패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안 하고 싶잖아요. 내가 명명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그거를 자꾸 이제 전복하려고 하는 거, 그 실패. 주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열된 존재다. 부여된 정체성에 의심을 하는 성가신 벌레가 주체다. 우리는 벌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냥 의식에서의 어떤 병리를 무의식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구조, 그 사람의 어떤 슬로건을 찾아내는 거. 그런 성가신 벌레와 같은 짓을 하는 게 주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목요일에 와서 여러분들 이제 매주 강의를 듣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 물음을 하는 성가신 벌레가 됐다면 주체다라고 이제 지적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유해야 되냐면은 너희들 물신주의 있지? 초자에 빠져 있잖아. 여기서 암과 수용과 참여를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알매서는요. 적이란 우리가 들어본 것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자예요. 내가 만약에 자본이 딸려. 그러면은 적이 누구겠어요? 자본가들이겠죠. 저 자본가들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상식선에서 지금 지금 뭐 주가를 어떻게 하지? 난 하나의 개미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체로서 어떤 현혹되지 않으려면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해야 돼요. 이제 사회초년생 되면 직장 상사 말 더럽게 막 너무 어렵고요. 저한테 막 너무 쿠사리 막 그거 뭐 잡돌이 막 하고요.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해요라고 해요. 근데 그걸 딱 들어봤을 때 좀 개인적으로는 어렵겠지. 근데 그가 그 체계에 대해서 적응하려면 그 잡돌이 한다고 표현했던 그 상사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 상사가 어떤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나한테 그러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 상사한테 그 상사만 보면은 답이 없어. 그 상사를 둘러싼 세계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지금 적이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아는 이유가 맨날 그래요. 선생님 1년 했는데요. 2년 했는데요. 언제까지 해요? 끝이 없어요. 왜냐? 이걸 다 해도 그 기득권층 빌 게이츠가 어떤 머리로 돌리고 있는지 빙산의 일각 정도 알까? 말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나 그냥 대충 될래요, 그냥. 그냥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우리는 적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지적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선을 지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생판, 그네들도 머리가 있는데 우리들한테 자료를 주겠어요? 절대 자료를 주지 않지. 그러면 낡은 유물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역사. 얘네들이 지금 뭔가 허점이 보인 거거든요. 이 적이라고 하는 그 세계들이. 그 허점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얘네들이 이런 생각으로 세계를 돌리고 있었구나. 이런 관념에 빠져서 얘네들도 미쳐 돌아가는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낡은 유물들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역사 우리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너무 뼈아픈 역사니까 들춰보지도 마. 이러면 이제 똑같은 걸 답습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식민지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역사들에 대해서 들춰봐야 된다. 그것이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구출해줄 굉장히 큰 자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물이라고 하는 낡은 유물들, 실패한 역사들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아라라고 이제 지적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다음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유럽인들이 이런 수용 자세가 좀 어려웠었어요. 유럽에서 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사회적인 어떤 총체와 종합을 이루기 위해서 러시아로 갔어요. 웬걸?
러시아는 더 빡센 거예요. 차라리 유럽에서 경능이 낫지 러시아는 더욱더 군사 정치가 심해가지고 이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거죠. 이런 양태로 지금 유럽이 위기에 처했다. 왜냐? 본인들의 현 위치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거나 혹은 더 나쁜 거를 만난 거예요. 내가 이 너무 꽉꽉 차 있어가지고 피하려고 러시아로 갔는데 러시아는 더 나쁜 어떤 큰 체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거를 감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쇼스타코프치의 그 왈츠 2악장 현악 사중주를 들어보면은 쿵짝짝 쿵짝짝 이 왈츠 리듬인데 밑에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한 음이 나오거든요. 살짝 들어볼게요. 저희 다 아는 노래예요. 이건데 우울과 절망이 개인과 고뇌가 이 왈츠 밑에 다 서려 있어요. 우리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 되게 비루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쿵짝짝인 양, 낭만주의인 양 산다는 거지. 이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일수록 세계의 정상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종합적인 이 음악인 거죠. 시간 관계상 좀 끊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의 차원에서 미래에 운명져 있어. 무슨 운명이냐면 재앙을 맞이할 거야. 재앙을 꼭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받아들여야 돼. 왜냐? 내가 내 주체로 살기 때문에 이 주체성에 대해서 반기하고 있는 건 당연히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나쁜 경험 시켜주고 싶지 않고 실패 겪게 해주고 싶지 않지만 그 아이가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결단한 것에 대한 세계에 재앙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터키 문제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렸더니 미국은 더 큰 재앙이었어요. 터키의 어떤 자본과 이런 것들이 유럽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관광지로만 이제 성형되고 있어요. 유럽은 전통과 역사와 어떤 철학적 사유가 개진했던 참 위대한 그 태양이 지지 않았던 곳이었었는데 지금 바로 옆에 붙어있는 터키한테 그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때문에 쫄려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정보의 양 때문에 미국한테 밀려 유럽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겉은 고상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치 왈츠처럼 저러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위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서 참여를 하게 돼요.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보단 내 사건의 충실한 재앙을 맞이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케트는 그래요. 무관심은 우리를 아둔한 존재의 늪에 빠져버리게 하지만 과감한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잘 실패할 것이다. 잃어버린 데이를 옹호하며 저 한 600, 700장 돼요. 실패했어요. 다 못 읽고 다 이해 못해요. 근데 한국말인데 이해 못할 때마다 얼마나 큰 실패감을 느끼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더 잘 실패하기 위해 더 대단한 철학가의 사유에 나를 던지는 것이 내 현장에서 나를 지옥과 같은 나의 불구덩이로 넣는 참여자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지배적인 상식의 지평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초자아적 상식선에서만 경험하고 회의하고 이 반복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해법이 없다. 신념의 도약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적인 지평선 위로 우리가 잃어버린 대의가 거기서 뭔가 해법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해서 이렇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이제 빌 게이츠를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이제 과대적이고 너무 자기애적이고 내 생활 세계를 묻고 있는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가족체계의 슬로건,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어떤 초자아적 명령, 이걸 찾아내가지고 탯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아주 그냥 끊어버려야 된다고. 선생님 못해요. 저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더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없다요. 지잭은 우리 무력하지 않아. 그 정도로 무력한 존재 아니고 힘의 크기를 한정할 수 없는 오히려 우리는 전능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현실을 까발리면 우리가 어떻게 숨막혀서 살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잭식의 사유를 통해서 좀 약간 깨끗해져요. 내 위치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참여해서 실패를 더 잘 실패할 수 있는 것에 나를 갖다 놓는 것이 답이구나라는 생각에 아마 오늘도 북클럽의 향유는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